오늘 2000년 9월 16일입니다. 4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인천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70년대를 장식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의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 투쟁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때 가장 어린 분들 중에 그러니까 조합 간부도 아닌 그렇지만 이 투쟁을 계기로 이후에 열성적인 노동운동 그리고 또 사회운동을 해오신 정명자 선생님을 모시고 동일방직 옛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58년생입니다. 그죠? 원래 전라도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인천으로 이제 이주하셔가지고 동일방직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다 그랬듯이 그 뭐 어쨌든지 간에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건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고 저 역시 그 집안 식구들의 경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일단 목포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제 망하면서 빚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 판자촌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오신 게 7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75년에 이사 와서 동일방직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어땠나요? 곧바로 동일방직 취업하시기에는 나이가 아주 어렸을 텐데요. 네, 나이가 되지 않아서 언니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5년생이 됐던 거죠. 예. 예, 그래서 55년생 언니 이름으로 이제 공장생활을 했었고, 만 17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었고 한 그 회사에서 그런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바꿔줄 때 있어 그때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바꿨던 거죠. 자, 그러면 동일방직 근처에 이렇게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이제 동일방직에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으셨고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작업 현장부터 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된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외할머니가 그 만석동에 살으셨어요. 우리 피난 가족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피난 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할머니는 인천으로 오시고 이제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목포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선주 배를 여러 척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근 안강망 어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중국의 무슨 그러니까 그 아무튼 큰 바다까지 나가는 철선 사업을 하시다가 그게 안 돼서 이제 집이 망하면서 이제 빚잔치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 곳이 이제 똥마당이라고 불리는 인천 그 만석동 네. 동일방 옆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주로 옆에 대성목자가 있었고 예. 앞에 동일방직이 있었어요. 그 앞에 동화제분이 있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동화제분에 잠깐 들어가서 다니다가 그 저희 집 앞에 사시던 분이 동일방에서 경비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줄을 대서 예. 입사를 하게 됐어요. 75년 3월 날씨가 쌀쌀했을 때 기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가서 그때 거기는 신체 검사를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했었어요. 키 보고 몸무게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동일방직에는 인물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3교대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3교대로 8시간을 했지만 예. 아무튼 8시간제를 이행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때는 뭐 그 이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때였는데 근데 이제 이제 키도 보고 몸무게도 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기는 인물도 보고 키도 본단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3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견뎌내려면 건강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사 전에 건강 검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신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업 훈련을 또 2달 동안 예. 해서 이제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예. 바로는 못 하고 그 하다가 이제 사람이 빠지면은 바로바로 이제 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입사가 되는 그런 그 구조, 그런 인사 구조를 갖고 동일방직이 운영을 한 거지요. 예. 현장은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정방이라고 예. 그 온면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그 저기 떡국 모양처럼 이렇게 가래떡 모양처럼 굵게 슬라이드로 만들고 점점 가늘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실을 만들려면은 30도 이상이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네. 예, 그실 만드는 공정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그게 정방이에요. 실내 온도가 아주 더웠나요? 더웠어요. 그 지금도 체구가 크진 않은데 그때 조금 더 작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버틸만 했나요? 그 보니까 밤에 집에서 잘 때 이렇게 저기 보니까는 이렇게 기계 환청이 들리고 그랬더라고요. 그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어쨌든 8시간 일을 하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계속 널브러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셨어요? 하루 8시간 오후 2시였나요? 오후 아니면 2시에서 교대로 했었어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6시 출근해서 2시 퇴근하고 예. 그다음에 2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고 예.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3교대가 아. 돌아갔어요. 동일방직에서는 기능공이 되기 전까지를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성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이 그러니까 안 되기 미숙련공. 네. 예, 그러면 양성 생활을 계속 하신 예. 건가요? 처음 그러니까 양성 시절을 벗어나지를 못했겠네요. 저는 양성 시절부터 노동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부수이동 당하고 그래서 그만 해고 당할 때까지 계속 양성만 했었어요. 틀에 앞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정선생님이 했던 작업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하는 거였어요. 아, 뭐 실 만지지도 못했어요? 예, 청소 이렇게 큰 빗자루 있잖아요. 예. 그걸 밀기비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소먼지 날리니까 예. 계속 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근데 저는 체격이 그때 이제 좀 더 체격이 좋았으면은 예. 운반하는 거 시켰거든요. 이렇게 예. 그걸 조사라고 그러는데 큰 실구러미를 이렇게 음. 그 구루마, 그러니까 리어카에 싣고 운반하는 건데 저는 그건 안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청소하는 일을 했었어요. 아, 빗자루를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가루가 쌓이니까 계속 밀었다는 밀고, 거죠. 예, 아, 청소만 하셨네. 예, 예. 자, 그 정선생님께서 입사하셨던 76년은 그 전해 75년도 2월 달에는 그 2대 그러니까 여성 지부장 72년의 주길자 그리고 75년에 이영숙 지부장이 이제 선출되어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76년에 곧바로 싸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직 못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산업선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셨을 텐데, 이 76년 싸움, 76년에 입사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그 조합 활동 열성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은 그러니까 좀 자세히 천천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본래 이렇게 모태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예.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리교회 우리 만석동에 있는 만석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만석 감리교회. 예, 예. 근데 우리 산업성교가 감리교 재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외적인 상황이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저희 정방은 이게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했던 반이에요. 그래서 산업선교 그룹이 에덴 클럽 몇 개가 있었어요. 클럽 활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동자 교육을 했었는데 그 제가 들어가자마자 찍힌 거죠 언니들한테. 근데 나를 찍은 사람들이 상직 간부, 오래된 고참 이런 사람들이 저를 이제 의도적으로 해서 이제 클럽 활동에 이제 데리고 갔고 가자마자 클럽을 만들었어요. 불사조 클럽을 만들었어요. 불사조. 예예, 아, 영혼 예. 죽지 않는다. 예. 근데 그런 내적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산업성교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만석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던 목사님 전영화 목사님이 그 산업동교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의심의 여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그냥 집에만 있는 아이니까 그냥 어디든 나가서 그냥 보고 배워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버지가 집에만 있지 말라 나가서 자꾸 보고 듣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만석교회에서는 청년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산업동계 오면서 이제 만석교회를 전혀 안 나가고 이제 그 산업동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산후회라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천전기 그다음에 그 옆에 쭉 공장에 있는 남자들이 나왔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산후회를 만들었는데 그 산후회 회장은 남자, 이천전기 남자야고 제가 네. 부회장으로 활동을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활동을 저는 그렇게 산후회에서 한 거지요. 산후회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그때 그 아무튼 그게 나온 그룹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 그룹을 대표한 거니까 아, 예. 보통 이 소모임들은 뭐 10명에서 한 20명 사이 이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했겠네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선교에서 교양 강좌 같은 거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에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뭐 노동법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은 뭐 꽃꽂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뜨개질 하는 거 어. 그런 거 가르쳤고 예. 산업선교회 그때 당시 가셨으면 조화순 목사님도 뵙겠네요. 그렇죠. 어. 조화순 목사님께서 정 선배님 기호하셨나요? 이뻐하셨나요? 저번에 목사님 지금 저기 서대문 그 아파트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갔었어요. 몇 명이 갔는데 저는 알아보더라고요. 아, 너 명자 아니야? 내가 왜 너를 기억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데 저는 기억하더라고요. 75년 3월에 입사를 하셨고, 그리고 76년에는 정기대의원대가 진행이 되면서 사측에서 본격적인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대를 사측이 중심이 된 구사대파들이 장악하면서 그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이 채 안 됐을 그 무렵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싸움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나체 시위까지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 측의 회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유라고 하는 게 뭐 호봉 안 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양성, 그 털복이 안 올려주고, 어, 그리고 데려다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못된 성아지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너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냐고. 예. 그렇게 이제 담임이 계속 이제 직속 상관이 계속 불러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진정으로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절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흰 것은 검은 것이 될 수 없고 검은 것은 흰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해라. 이런 교육을 사실은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됐으니까 했고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건 노동조합 활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는 거는 기업주가 나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노동 삼권에 의해서 노동법이 이렇게 묶이고 이래서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합법적인 노동조합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그 배경은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산업정교회 사무실에 한번 갔더니 네. 거기에 동아TV에서 나온 찌라시가 있었어요. 네. 보니까 그게 동아TV 그 75년도 해직 기자들이 만드는 찌라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 뒤통수를 이렇게 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구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나처럼 비슷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시로 저희는 단체 행동을 했었으니까 예.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정말 기계처럼. 근데 상직 간부들이 문짝 놀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바로 파업하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계 다 끄고. 기계 안 끄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일이 가끔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아, 예. 예, 많이 있었고 그 4월 23일 날 대의원 대회 같은 경우는 예. 그 이제 그 현재로 얘기하면은 그 이석준과 그런 그 반대파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려고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그 울면서 막 이렇게 돈 받은 2만 원 받은 걸 폭로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 그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예. 뒤집어지고 본부 노동조합에서 이제 우리 노동조합을 사고집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해결이 되고 이런 잦은 싸움들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내부에서 주로는 그러니까 남자 네. 사원들하고 갈등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거나 이러면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투쟁이 진행되고 이렇게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직 간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 부지부장님 나와서 야 나와 그러면 다 또 어. 나가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예. 그 싸움 경과를 예. 이제 보고대 맨날 하고 이제 상직 간부들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탄탄한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대 관계가 참 재밌게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는 다른 집포과라든가 이런 부서들보다는 굉장히 활발했던 부서였죠. 예. 기억이 나시나요? 그 7월 23일 날 기숙사 강당에서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회사 쪽 간부들, 대의원들이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진행하면서 현집행부를 불신임시켰어요. 그게 그러면서 4월 달이에요, 선생님. 4월 달이고 예, 7월 달은 나체 시이고. 예,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 전에 그 해부식도 한 번 있었어요. 해부식은 그 뒤고요. 뒤에요? 예, 그 나체 시위 과정도 물론 뭐 기억하시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투쟁의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겪으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부장을 하고 총무를 연행해 갔었을 거예요. 예, 연행을 해가서 우리가 그 아마 헬기 문제로 이 사람들을 연행을 해갔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석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노동조합 활동까지 연결돼 있었거든요. 네. 3박 4일을 거기서 그 앞마당에서 했었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단전 조치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했고 회사 앞마당에서 농성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앞에서 예, 이 농성을 그 잔디밭에서 했는데 몇 번이나 그 사람 이제 그 가족들이 예,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들이 빵도 넣어주고 밥을 못 아, 먹으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빵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냥 다 못 넣어주게 이렇게 중간에서 예. 경찰들이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이제 물도 못 마시고 아마 단전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무력으로 이제 이제 해산시키려고 그 기동 경찰대 차가 오고 예, 그다음에 그 군인들이 그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훈련하듯이 들어왔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그때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다 잡으러 들어온다 하더라. 그 3일째 정도 예. 되던 날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잡혀가면 괜찮은데 지금 지부장이나 총무도 그냥 놔두면 구속이 될지 모르고 해고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가서 잡혀가면 설마 우리를 다 집어넣지 못할 거다. 그렇게 했고 저는 그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네. 눈 감고 작업복을 벗어 들었어요. 벗어 들고 이렇게 노래를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저만 딱 가운데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 연예인 잡혀간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네.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 우리가 차가 몇 대가 갔는데 그 차 밑에 들어 눕기도 하고 그 차가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는 그 차가 후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저희가 다 이제 거의 연행이 다 된 거예요. 다 이제 돼서 이제 앉아 있는데 뭐 걔네들 맨날 하는 얘기가 니네 뭐 이러면은 다 구속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 노동자 활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뭐 자수서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산하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맨발로 작업복 입고 동부경찰서 앞에까지 쫙 가서 거기서 노총각을 같이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히 그게 다 울음바다가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력은 우리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첨예한 사상으로도 된 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웃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에서 그 내려온 전통적인 그 어떤 그 이웃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 초상이 나면 빨래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 생활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때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생님은 이제 동부서 안에 예, 감금돼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수십 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행되지 않았던 조합원들은 동부서에 들어와서 걸어서 장사진을 치고, 바깥에까지 들어와서 예. 거기서 바깥에서 우리한테 들으라고 예, 노총각을 막 어, 신나게 불렀죠. 같이 불렀죠. 음, 그해 연말에 그 이영숙 지부장님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이 총각 선배님이 이제 지부장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동일방직 노조를 수습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77년 투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어, 아마 이제 이때쯤이면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결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그 노동조합법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동일방직은 복이 많다. 뭐 옆에 대성목적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그 일을 해도 그냥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교대할 때 24시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업장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노동조합은 맨날 날마다 이렇게 싸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사업장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활동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로 모임은 그러니까 산후선교회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뭐 동료들 자취방 같은 데서도 이렇게 모이고 했었나요? 저희는 산업선교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아, 저는 이제 집이 이제 인천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행복한 거지. 엄마 아버지가 밥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다른 소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동자가 본 예수 그래갖고 성소연구 모임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성소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 팀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저한테는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때 뭐 노래도 뭐그 찬송가에 억눌림서 헤어나 그 노래도 그때 예, 만들어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노동조합 운동을 현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78년도 요거면 대연대만 잘 끝나면 예. 나는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벌써요? 예, 예. 77년 2월에 사건 해부식, 동일방직 사건 해부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참 생소한데요. 사건 해부식, 뭘 해부한다는 건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건의 보식은 너무나 우리가 힘드니까 도대체 이 동일방직 노동자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노동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외부 세력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냥 까놓고 보자. 그냥 해보식으로 그야말로 해보자. 다 갈라놓고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명동성당에서 하기로 한 거거든요. 아, 그 이제 우리 사업장에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이제 사회 각계 어르신도 모시고 당사자인 뭐 노동자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동일방조 노동조합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그 한번 우리가 이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해부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잘 됐어요.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경찰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안이- 중재가 들어온 거죠. 중재가 종교회를 들어와서 통해서. 예,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예. 제가 했던 거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심부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게 명분을 알아갖고 와라 이거였거든요. 명부, 명분. 명분. 명분이 뭘까? 명분이 뭘까? 그랬는데 이제 그 동일방직 노동조합에서 원풍무방 노동조합으로 저를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예. 상직 간부들은 다 그때 다 형사들이 따라 붙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냐 이거를 심부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절대 명분이란 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원풍모방에 이렇게 다른 물건 노동자- 이름인 줄 알았었어요? 예? 명분이? 명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대의 예. 명분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당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원풍법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예, 그래서 명분을 얻었어요? 네. 그 우리 조합의 우리 노동조합 언니들은 화장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원풍방에 갔더니 지부장님도 만나고 부지부장님도 만났는데 방집장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네. 남자가 딱 지부장이라고 이렇게 뻗팅기고 앉아 있고 방영석 지부장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부지부장님은 신협을 하시고 예. 책상 놓고 하고 계시고 이제 부지부장 박순희 언니가 네. 나왔는데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는 화장 같은 거 할 줄 모르고 그 언니 화장도 너무 예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그 신용조합도 있고 그 생활 그 조합 그 뭐지 그 물건 싸게 예. 생협. 생협도 있고 예.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노동조합이 잘 돼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서 명분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호주머니에 넣어서 챙겨 오셨나요, 진짜? 호주머니 잘 넣어서 고이고이 간직해서 전달했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이 사건 해부식은 이게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부식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마무리가 되면서 노조가 이렇게 다시 이제 복구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총각 지부장이 새로 이제 노조 집행부를 복구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계속 그 남자들과 이제 구자들 쪽 그러니까 방해가 이제 끊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긴장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하면서 또 수시로 이렇게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또 모이고 했을 텐데 정명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이제 그런 의논을 했는지 또 우리 정방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모임들을 해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노동조합이 일상활동이랄까 이런 점. 그거는 거의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일상화돼 있었어요. 날마다 노동조합 얘기를 듣고 노동조합에 출퇴근하면서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참 언니들이 이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직국장이 있었고 또 부지부장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는 그 다음에 그 클럽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서 연구 모임 이런 거 하면서 그 노동자가 어떻게 성서를 볼 것인가 그런 부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짬짬이 그 와중에서도 뭐 청계피복 그다음에 뭐 온풍모방 그다음에 그 기독교 안에 금요기도회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재판도 방청하고 그다음에 그 청계피복 같은 경우는 9월 21일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노동교실 사수투쟁 아, 그런 거 다 가서 보고 그 친구들이 뛰어내리는 것도 보고 일하면서 틈틈이 그 시간 네. 날 때마다 갔다는 예, 거죠. 예. 재판 투쟁을 그 방청하러 갔다는 건 또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장기표 선생님 재판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저런 지식인들도 노동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노동자인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저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스스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소선 어머니 재판이나 장기표 선생님 재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재판 투쟁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걸 그 느낌이 왔다고요. 네. 어, 그리고 해부식 같은 경우도 예, 이거는 정치하고 노동조합은 절대 이게 무관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장이 이게 노동조합 인정해주고 싶어도 위에서 찍어내려 누르면은 그 자본과 그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행포를 부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예. 78년이 되면 이제 3년 차가 접어들어요. 그 해는 이제 노조가 파괴되고 그리고 뭐 소위 그 동물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도 이제 3년 차가 됐으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미 본인 스스로는 이제 투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되던 그 과정까지 좀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달 그 똥물 사건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78년 2월이에요. 예, 2월 아주 21일 날 쌀쌀했을 때거든요. 2월 21일 날 제가 그 저기 그 선거장에 있었었거든요. 예. 그 새벽부터 이제 계속 그 선거장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부서에서는 상직 간부 언니가 그만둬가지고 그 후임을 누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무르익었었고 그래서 그 어쨌든지 그 선거장 지킴이었어요. 아, 예, 선거장 지킴이었고 근데 이제 밤새도록 선거통 붙잡고 예, 예. 예, 그래서 뺏어갈까 싶어서 예, 선거 이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그 선거를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도 선거를 잘 될 수 있을 건지 안 될 건지에 관한 그런 그 두려움도 좀 약간 있었고 왜냐하면 방해 공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그 보존반 남자들이 와갖고 똥물 뒤집어 이렇게 뿌리면서 그 선거를 방해했잖아요. 방해해서 그때 형사들도 나와 있었어요. 2명 정도가. 네. 그래서 달려가서 말려달라 그랬더니 욕지거리 하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조금 이따 말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 그 노동자 그게 아마 그 다 이렇게 그 선거장 사무실을 봉쇄시키면서 선거장은 혹시 강당에 설치를 했나요? 아니요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아, 조합 사무실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날 투표를 못했어요. 예. 못하고 똥물 사건 나가 못하고 그러면서 아마 저희가 거기서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농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농성을 했는데 조직행동대가 들어와요. 섬유노조에서 만든 조직행동대가 예. 들어와서 그때도 아마 들어와서 아마 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행패 부리고. 걔네들이 그거를 다 차지하고 예. 이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 버렸네요. 쫓겨났죠.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대책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선거를 다시 하고 예. 그럼 우리는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식을 이제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눈 감고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번에 정말 우리가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은 명동성당으로 가고 이제 그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답동성당이나 이제 인천 산선에서 이제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도 단식 한 13일 하니까 그 3월 2월 21일 이전의 상황으로 2월 이전의 상황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저희가 단식을 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오면서 바뀌어요. 오면서 저희가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4월 1일자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명동성당과 답동성당 그리고 회사 이렇게 노조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버티면서 단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2월 23일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2월 23일에는 이제 동일방직은 사고집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처리됐고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3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노동절 행사 때 이제 예 투쟁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식을 접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하러 가게 된 건가요? 정명자 선생님은 그때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셨죠? 바로 단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때 제 3월 10날 행사장이 있었어요. 예. 행사장이 그때 맞아. 그럼 행사장에 명동성당에서 그리로 가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행사장에서 책을 좀 보고 올까. 행사장에서 저희가 김영태가 예. 노동절 축사를 할 때 저희가 프랜카드를 들고 와서 시위를 예, 했어요. 예. 그거였죠. 예, 시위를 해서 뒤지게 맞았어요. 맞고 이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노동자들한테 경찰들한테 예. 맞고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고 그때 이제 명희 언니하고 민심이 두 명이 이제 그걸 갖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구류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해산을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명동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명동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명동성당으로 이제 옮겨서 저녁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관에서는 이제 단식 농성을 했다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상황에서 구속이 됐나요? 두 명이 구류를 받았어요. 예. 명희 언니하고 저기 민심이하고 내 친구 두 명이 구류를 29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충국 언니가 구속이 됐었나? 그건 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에 124명이 이제 해고가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26일에는 그 중간에 부활절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항의 투쟁이 있습니다. 이때도 참여를 하셨죠? 네. 그게 첫 구속이 됐던 계기였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여의도 가게 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과정은 제가 구세군 본영에서 구세군 본부 거기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사례 보고를 하라고 그래갖고 부지부장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사례 보고를 하니까 뭐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똥물 사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형사들이 따라 붙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영라이론의 김현숙인데 보니까 몇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그 재근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매스컴이 이거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매스컴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산업선교에 교회 활동을 하는 것들이 빨갱이로 이렇게 매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그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뭐 남수나 그다음에 지선이 언니나 현숙이나 막 너무 완전히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도 이미 그때는 싸움의 계획을 다 갖고 있었고 예. 그러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같이 가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알리자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당사자이기 당시에 이제 때문에. 같이 가셨던 여섯 분은 삼원서무의 김지선 선배님, 그리고 남행나이론의 김현숙, 네. 그리고 온풍무왕의 장남수, 장남수 그러니까 선배님, 방림방적의 저기 김정자, 김정자하고 또 한 그리고 사람, 진혜자. 진혜자. 예. 아 진혜자는 난영나이론이에요. 그리고 아, 저기 누구지? 그 친구만 그 방림방적이고 예, 김정자만. 김정자. 예. 예. 장남순. 장남수는 온풍무왕.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분이 부활절 여의도 광장 투쟁에 이제 가신 거죠. 네. 그날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무척 많이 엄청 모였죠. 많았어요. 예. 엄청 많았고, 여의도 5개잖아요. 네, 엄청 많았는데 맨 먼저 현숙이가 뛰어가고, 그다음에 지선이가 뛰어가고, 그다음 제가 뛰어갔거든요. 어디로? 예, 그 저기 단상으로? 단상으로 예.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뺏었어요.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 뺏고. 네, 예. 근데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잠깐 예. 사이에 다 끌려간 거니까. 그게 예. 전국에 방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방송 됐겠죠. 네. 외쳤습니까? 네,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저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두 마디도 못 하고 바로 끌려 내려왔어요. 예. 똥못 먹고 살 수 없다. 어. 우리가 노동자가 빨갱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붙들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경찰서로 직행했습니까? 예. 생애 첫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 본 적은 있었을 텐데, 이 구속 과정은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거고, 부모님들한테도 충격이었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언니 경찰서로 가셨나요, 처음에? 영등포 경찰서였던 것 아. 같아요. 이제 그때 언니 결혼식 날 잡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뭐지 우리 동일방 자체 내에서 싸움 계획이 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 하고 감옥에 그러니까 갇힌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사실 미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싸움을 같이 못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 붙들려 가면은 누가 너희들 시켰냐 이런 그런 거였거든요. 예. 너희들 할 수가 없어 니네들은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 시켰냐 그런 배우를 계속 캐는 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무비권 행사를 했어요. 예. 조사 응하지 않았어요. 조사 응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회유를 하더라고요. 니네들 그 엄청나게 크게 신문에 났다 그러면서 니네 금방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했었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예. 구속되면서도 이제 구속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당시 그 구속이 되는 거를 내가 안에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게 번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왕이면 그 멋지게 뭐 그냥 감옥살이도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쩜 너희가 이렇게 착한 애들이 그렇게 네. 됐냐 그러면서 아, 간수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 부장들도 그랬었고 되게 이뻐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 자범 이렇게 그 기소되기 전방에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날마다 그 여름 날 때 부채질 해주고 닦아주고 아, 예, 감옥에서 해고 소식을 들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예. 첫 구속까지 하고 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그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살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니까 78년 장충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그 노동절 행사에 이 조합원들이 이제 같이 몰려가 가지고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으로 옮겨 가지고 사제관에서 단식 농성 돌입해요. 네. 본인 기억에는 같이 그
거기 움직였던 것 같죠? 네, 명동에서 했어요. 명동성당에 단식하셨잖아요. 예. 배고팠어요? 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희 아, 아버지가. 명동성당으로? 예, 아버지가 저를 이제 그러니까 집으로 다 연락들을 한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오셔갖고 어, 굴르셨어요. 거기서 너 나오라고. 그래서 예. 아버지한테 잡혀가서 집에 갔어요. 끌려서 예, 잡혀가서 단식하던 중에 예,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또 다시 들어갔어요. 명동에. 성당으로 갔어요. 예. 근데 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일단 그 뭐 딸이 일단 예.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그날 예. 밤에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 다 했어요. 예. 나만 못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못 먹고 있는 거고. 그 다음날 새벽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때 나올 때 불신검문 안 당하려고 예. 짧은 미니스커트라는 옷을 입고 아, 명동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틈만 나면 애들이 먹는 얘기 했었어요. 아, 나가면 예. 저기 밥해갖고 김치 축 추져갖고 먹자는 얘기하고 어떤 애들은 보리찬물 끓여갖고 들어오는데 그 보리 껍데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어, 먹기도 하고. 근데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 저희들. 사제관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신부님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해도 될까? 뭐 또 명동성당이라는 데가 신성한 곳인데.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위기감이 너무나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보다 더 한 일이라도. 근데 다행히 이제 이제 저는 아무튼 신자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종교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겠나 그 생각도 사실 했었었거든요. 거기서 단식하고 뭐 중간에 그 그 절도에서 그 뭐지 쓰러져서 끌려나간 친구들 나갔던 친구들 다시 주사 맞고 다시 들어오고 예. 그랬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가 성사를 시켜야 된다. 예. 그런 절박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무슨 그것이 어떤 이슈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해고되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밥도 못 이제 일단 우리가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절박감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멀리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면 고양이를 깨물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26일에는 그러니까 부활절 여의도 광장에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등포 구치소에 계셨나요? 네, 6개월. 네. 예. 집에서도 면회 오셨죠? 그럼요. 연애 오고 예, 어머니 아버지 오셨나요? 그럼요. 오셨죠. 동생도 왔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엄마랑 아버지하고 언니가 왔었던 것 같은데 예.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예. 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울다 가시고 예. 아버지도 울다 가시고 어, 좀 엄마랑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밥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엄마랑 아버지가 운다고 그래서 나를 끄집어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뭐 예. 구속되지 않았던 동료들도 면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면회 오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바깥에서들 영치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게 참 애롭지 않구나. 이렇게 사회에서 양심 세력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또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졌나요? 그 절망이죠. 절망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 여자가 그렇게 한번 빨간 줄 가면은 뭐 거의 이제 인생은 그 끝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저는 그 전에 이렇게 그 뭐 책을 했을 때 그런 감옥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는 감옥을 불살라라 그런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바른 일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 제가 해고당하기 전에 다니면서 그 재판 과정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재판을 구경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는 그 법정에 서게 됐네요. 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셨겠네. 많이 떨리기도 떨렸어요?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뒤에서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이 기억나나요? 홍성호 변호사님 아, 그리고 또 두 분이 변호사님이셨는데 예, 한 분 좀 연세 드신 변호사님이셨어요. 아, 세 분이셨, 예. 네 분이셨나? 상당히 많이 오셨더랬어요. 네. 바깥에서는 해고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9월 16일 오늘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화수동에 있는 산업선교회에서 그 건물에서 동일방직 임시집행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곧바로 여기서 다시 투쟁을 재개하시게 됐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던 친구들이 그 노동조합 임시집행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투쟁이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개인 사정들이 있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동일방직 복직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야 예. 추진위원회인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연봉이랑 같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아, 하면서 이제 그 소식지 동지예보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취업한 친구들 찾아가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 소식 나눔 네. 또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알려지지 않는 노동계 소식 그래갖고 그 노동조합 그 이제 일상적인 민주노조들의 소식도 예. 싣고 이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했었어요. 80년대가 다 돼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78년을 거치면 이제 79년에는 유명한 그러니까 YH 사건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격변 과정에서 동일방지 해고자들은 똘똘 뭉쳐서 투쟁을 유지했던 거죠. 근데 YH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김경숙이가 8월 13일 날 이제 아무튼 그 의문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김경숙 씨는 사전에 알고는 있었던 관계인가요? 몰랐어요. 아, 예, 몰랐었는데 이제 거기를 또 사실 가려고 그랬었는데 8월 12일 날 밤에 이제 갔는데 그 방지부장님이 내일 아침에 네, 날 원풍의 방영석 예, 지부장님. 야 저기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자고 났는데 그렇게 다 잡아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싸움이 장기적으로 될 것 같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가 재판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그 살아온 것들을 다시 계승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쭉 해서 해왔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했었고 저도 몇 차례 해고 당했었고. 아, 블랙- 그 와중에 블랙- 또 공장 생활도 예, 하셨어요? 블랙리스트로 해고도 당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해고 당하니까 이제 조그만 소규모 하청 공장을 전전하면서 주로 어디 동네에서 그, 이렇게 공장 들어가셨죠? 그 주안? 안양에 있는 아. 대농방직에서 한번 쫓겨났고요. 예, 예. 그건 이제 동일방 해고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 그래서 저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쫓겨났어 거기서. 어, 저 혼났어요. 동일방직 써갖고 내가 아. 너가 써가지고 쫓겨났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큰 사업장에 이제 안 들어가고 그 조그만 사업장을 이제 계속 다녔고요. 그 좀 다니면서 잊혀질만 하니까 이제 주한 공단 쪽에다가 이제 그 주한 그 역 뒤 거기 예. 북부역인가 거기다 예. 그 사글세방 하나 얻어놓고 나름대로 이제 그 공장에 다녔어요. 코리아 스태플에서 그 근무하면서 이제 그 그룹을 만들고
전 이제 사표 쓰고 나오고.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스스로 하기까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룹 만들고 누나 하고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노동자들이 어찌됐든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문화적인,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문화적인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예. 뭐 김치볶음밥을 해서 같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다운 그런 조직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양한 조직들이 그렇게 했어서 그런 그룹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뭐 제가 아무튼 클럽 활동을 했던 그런 짧은 경험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현장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전파하려고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면서 공장에 다녔던 것 같아요. 주로 그 최연봉 선생님과 그 자주 이렇게 교우를 했나요? 산업선교에도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했나요? 그건 이제 친구들 다 이제 공장에 있으니까 뭐 다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다 자취방들 얻어놓고 살으니까는 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선교 같은 경우는 그 산업선교가 워낙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한번 드나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취업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곽 조직이 더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주로 뭐 최은봉, 김지선, 그다음에 뭐 안순애 뭐 이런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고민 얘기도 하고 같이 사업장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업적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정 선생님한테 그 80년 5월 광주 항쟁은 어떻게 그 다가왔나요? 그때 제가 그 박정희가 피살당한 소식을 저희 집에서 들었거든요. 12.6. 예, 11.6 예. 그거를. 그런데 그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더니 그 형사가 담당 형사가 왔어요. 와서 나한테 오늘부터 바깥에 못 나간다 그래서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내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라디오를 한번 틀어보라고. 텔레비전인가 들었더니 예. 장성국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 박정희가 죽었다고. 예. 근데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예. 석정란이한테. 예. 야 명자야,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니까 너무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형사들이 저희 집을 이렇게 저를 꼼짝을 못하게 하고 예. 이렇게 감금당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유화기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5월달까지는 이제 예, 분위기가 풀리죠. 예, 풀려서 유화기가 오면서 예. 유화기가 유화 국면으로 되게 되면서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복직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무자가 나랑 최은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여력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식구들 충분히 끓여 먹었는데 동일방지 복직 추진위원회 선생님, 목사님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의 복직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복직 추진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아, 본격적으로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뭐 학생들 학교로 복학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복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복직 운동을 이제 네.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최은봉이하고 저는 이제 그때 감옥 갈 생각을 다시 하고 회사 앞에 출근투쟁 같은 걸 재개했나요? 가물가물해요. 혹시 유물 뿌렸던 것 같아요? 유물을 뿌렸던 거, 유물도 뿌리고 유물 제가 그 이제 유물 뿌리다가 이제 강화문서 뿌리다가 제가 잡혀갔으니까 아, 80년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5.18 되기 바로 직전에 4월달에 제가 또 구속이 되거든요. 예. 포고령 위반으로 그때 유물 돌리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그러면 두 번째 구속이 되나요? 예, 4월에 구속이 됐습니까? 네, 그때 4월달.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때 뭐 우리 식구들 다 했었고 예.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 바깥에 계시는 복직 추진위원들이랑 우리들이랑 혹시 김말령 선생이나 김발령 이런 분들도? 선생님이랑 안강수 목사님이랑 저랑 예. 같이 잡혀갔어. 근데 아, 그분들은 다 풀려났고 예. 저랑 서경석 목사 둘만 구속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구속이 됐을 때 저는 평조합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평조합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평조합원 아니다. 여기 총무다. 복직투쟁위원회 총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분들 다 풀려나고 어쨌든지 간에 그 바깥에 바깥에 복지 추진위원회의 사람으로서는 서경석 목사님, 예. 그다음에 이제 동일방 해고자는 저 예. 이렇게 둘이 구석이 실형을 또 받으셨나요? 아니 그냥 나와서 집행유예요. 아, 그러면 재판 받고 그때는 나왔어요. 5.18 지나서 석방됐나요? 예, 6월 달에 6월 달에? 두달 한. 어. 예. 근데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광주 소식은 예. 감옥 안에서 들었겠네요. 자, 그 80년 5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일방직 투쟁보다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그 당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 뭐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다수의 그 노동조합들이 생겨서 그 블랙리스트를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활동가들이 블랙리스트를 극복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현장 조직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현장으로 이제 들어갔었죠. 현장 들어가서 가장 그래도 잘 좋은 회사 린나이 코리아를 들어갔었고요. 민나이 코리아를 82년에 2년도 예,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제 신분이 들통이 나요. 혹시 집에서 출퇴근하셨나요? 그때 그때 아마 주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주안에서. 민나이 코리아는 주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주안 그 역티에서 거기서 자취하면서. 예. 예. 린나이 코리아에서 다니던 회사 생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조 결성까지 갔나요? 노조 결성을 못하고 노사위원회를 만들고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소모임을 했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한문을 가르쳤어요. 소모임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일을 하는 건 현장에 이제 노동자지, 노동자 한문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그걸 한문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뭐 사람인에다가 뭐 이렇게 있고 움직일 동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풀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맞아 언니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불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노동조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참 재밌게 진행 중에 그 린나이하고 라니하고 같은 계열 산업이에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업주가 한 명이에요. 예. 강성모 사장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똑같은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친구들이 뭐 삼촌이 뭐 라니의 과장, 또 뭐 언니가 뭐 그렇게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자랑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아우 저기 우리 회사에 그 언니가 있는데 거기서 그 한번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공교롭게 형사가 또 이제 덮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는 엄청나게 압력이 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장이 계속, 그래서 저는 제 신분이 들통이 나면서 애들한테 일체 내 주변에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들통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 절대 모른 척하고 화장실도 같이 안 갔어요. 그 벨트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때 기억난 게 책을 계속 거기서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얘기가 사장이 제가 이렇게 저를 계속 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제가 책만 보고 있었고 절대 현장에서 애들이랑 아는 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라인 작업을 할 때는 그때 린나이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무슨 그 린나 이렇게 조립하는 거 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립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한 2년 했던 것 같아요. 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들통이 나면서 이제 어차피 각계격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노동자 만드는 거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18 일어나고 유화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걸 정부가 이렇게 예. 잠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예.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 이제 대표자 뽑고 근데 아마 거기 아마 중간관리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예. 그냥 저기 행동이라도 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일체에 관여하지 않고 그런데 저를 발령을 내서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오거든요. 린나이에서. 예. 그게 82년, 83년 그쯤이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들어가시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동산업에 들어갔어요. 83년에 경동산업에 들어가신 거죠. 예. 경동산업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거기서는 그 굉장히 숟가락 위험하고 저 힘든 일인데. 전해실이라고 전해실. 전해실. 예. 그러니까 숟가락을 숟가락을 본드서 만들어 나오면은 예. 이게 스테인 연마실에서 그걸 예. 만들어 나오면은 닦아서 전해실에서는 약품, 인산, 유산, 크롬산 등을 배합한 약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탈색을 시키는 예. 거예요. 광을 내는 거예요. 광내기 전에 하는 작업인가요? 광 내고 난 다음에 그 광 내는 걸 이제 저희 다이에 쏟아지면 저는 그걸 추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려서 이제 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여자들이 하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숟가락. 예, 추리는 일을 했었죠. 예.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활동, 그러니까 그 노조 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했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활동가들이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신분이 들통이 나면서 이제 그 회고는 안 시키고 타르장에 가둬놨거든요, 저를. 탈의장이에요. 예, 옷 갈아입는 타르장에 저를 하루 종일 꼼짝 예. 못하게 가둬놨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내가 현장에 출근했는데 그냥 탈의장으로 보냈나요? 예, 그래서 타르장에서 못 나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전화도 왔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 미안했었다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 그 감옥 저기 그 타르장 갇혀 있었을 때 그냥 모른 척했던 게 미안하다는 전화도 왔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쨌든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거기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부장으로 김흥섭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다 그 신고필증이 반려되고 다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고당하면서 또 다시 인천교회 소식 만들어서 그 회사 앞에서 뿌리고 그다음에 성림동 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다 뿌렸어요. 이렇게. 그 집들이 또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사실 노동자 그 당시에 경동산업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작업장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는 서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예. 그러니까 농번기 때 올라와서 잠깐 일하고 또 농사절 되면 다시 일하러 내려가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이동 인구가 많았었고 그러니까 저도 들어갈 때 거의 아마 서류를 거의 안 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한 장만 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고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협 84년에 이제 해고되시는 거네요. 네. 경동산업에서. 예. 노조 결성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고 같이 해고되신 분들이 좀 있었나요? 김종호 한덕희 씨도 같이 김은섭, 해고됐나요? 한덕희 그다음 김정호, 최봉근 김종호 최봉근, 예, 다 한덕희. 같이 예. 해고당했어요. 해고 투쟁을 같이 했던 거죠. 네, 같이 했습니다. 담 타고 넘어가는 것도 하고 정문 타고 넘어가는 것도 하고 그 남자들이 끌려가서 그
깡패들한테 끌려갔는데 걔네들이 패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일대일로 만나니까 음. 아주 다소곳해지더라고요. 어. 사실 끌려도 갔었거든 깡패들한테. 근데 예. 내가 얘기했죠. 돌아서면 똑같은 노동자고 난 노동자 정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도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놔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구사대들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예. 근데 85년 정도 되면 인천의 그 사업장에서는 이제 정선배님 같은 분들 또는 이제 그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로동에서 이제 구로연투. 구로연투도 85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대우자동차 투쟁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 보지 못했던 투쟁들이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민청년처럼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복지협의회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해협이 일단 처음에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예. 해고당한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영창 피아노, 삼익가구 몇 군데 사업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창, 삼익 그리고 진도, 인천교에 있던. 아 진도.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예. 그 해복 해협을 만들어서 그 예. 투쟁을 했었거든요. 어.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노동법 개정 촉구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보니까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빨리 저기 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찰들이 너 잡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진을 안 줬대요. 네. 그런데 제가 사진 수배가 됐는데 그 제가 주민등록 만들 때 그 낸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냈었대요. 근데 그때 김응섭이랑 한덕희 씨가 구속이 돼요. 네.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배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아. 수배 생활을 하고 나서 그게 사건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단락이 되니까 호신부님이 네. 고인수 신분이. 예. 그 당시 그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사받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구속은 일단락이 안 되고 됐네요. 이제 예.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이제 일상적인 이제 상태로 예. 돌아오게 됐고 그 즈음에서 이제 예. 그 인천 지역 노동자 복지 협의회가 만들어져요. 예. 만들어지면서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취지는 70년대 노동운동의 역할, 노동조합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반도상사도 그렇고 뭐 다들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공장들이 다 이렇게 노동조합들이 거의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민주노조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예. 이제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 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하면서 노동 문제 해결 없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학생 출신들이 과감하게 자기 것들을 버리고 현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노동 운동에 자기네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량을 모아서 그 노동자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노동자 복지협의회가 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백운역에 있는 사무실은 백운역의 성당. 예, 그 성당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노동자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네, 하신 공개적인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뭐 집에는 거의 안 왜냐면 그때도 계속 형사들이 바깥에 있었으니까 예.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혼정은 최은봉이가 하고 예. 이제 제가 상담 간사를 하면서 85년, 86년 86, 그쯤인가요? 86년도 87년까지 거기서 이제 쭉 그 예. 활동을 하신 거죠. 예. 주로 뭐 상담했던 사업장이나 또 그 부평 쪽이었을 텐데요. 네. 관계들 그 모임이 형성되거나 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일단 네. 얘기를 들어보고 그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한 마음들로 오니까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노동조합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상황 자체가 그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제가 도움을 드렸던 사업장들이 뭐 동보전기라든가 그 한도금속 그다음에 저기 콜트악기, 콜토악기 그다음에 대형기계, 대형기계 다 그때 노동조합들 만들었던 사업장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부평에 있던 네. 사업장들이네요.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음. 그 해외진행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노동 그 신고필증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됐었고 다행히 그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가지고 네. 많이들 오셨어요. 아. 저희 사무실로. 예. 신고필증 보면 이제 기분이 좋죠. 예. 네, 같이 끌어안고 뭐 어. 같이 토닥거려주고 예. 그렇게 했었죠. 86년 정도면 그 노동자 복지협의회 말고도 이제 그 서울의 구로 동행 파업 이후에 생겼던 선호련 그리고 이제 인천에는 양성조 선배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인노련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조합 내지는 이제 노동운동의 새로운 또 흐름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과 이제 70년대 노동운동가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 선배님도 70년대 노동운동가고 이제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과 이렇게 보면서 뭐 갈등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일정의 그 선의론이나 인의론의 활동도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어요. 이거 정치 세력화 되어야 된다. 나중에 산민특까지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70년대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애정어린 비판보다는 예. 그 70년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통렬한 비판들이 이제 그건 이제 저는 비판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수배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그런 수배, 그러니까 그 제가 수배당했을 예. 때 그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70년대 조합주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제 화나게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뭐 내가 화낸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때 보니까 뭐 조합주의자, 단계론자, 온정주의자 뭐 아무튼 제가 그 늙은 가죽 부대를 걸친 애늙은이 그룹 이렇게 해서 예. 그런 식의 이제 혹평들을 받긴 했었는데 뭐 그것도 또 뭐 일정 정도 뭐 저기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70년대에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아주 혹독한 그 비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감당하기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회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계사 공부도 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요. 하는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 뭐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한계껏 그 노동자 만들어서 네. 노동자가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요. 즐거운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연대하고 또 연대가 지역이 되는 거고 지역이 전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뭐 인노련 선노련으로 다 같더라고요. 저희 독립방 저기 뭐야 그 인천 지역 노동자 복지협의회 네. 다 그쪽으로 가고 다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남는 건 저랑 최은봉이밖에 안 나왔어. 예, 조직이 다 인노련으로 갔었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찌라시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70년대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입장들 얘기하고 있었고 70년대 입장에서 노동운동과 이렇게 노동조합의 정당성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항변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그 당시 찌라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팜플렛이라는 거죠. 팜플렛. 예. 저한테도 그런 언더 팜플렛을 만들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내가 나 거기에다가 나의 능력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나 그러려 어. 노동자나 더 만나는 게 나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다 이름도 보니까 다 뭐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예.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뭐 나도 물론 처음에 가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뭐 화도 많이 나고 속도 많이 상하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와서 울면서 불면서 언니가 없을 때 도망 다녔을 때 이러이렇게 그 노엽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뭐 그걸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전체가 다 잇노려 넘어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모습 되는 대로 그냥 우리 노동자 상담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난 그 이후에 예. 이제 지부장들이 와서 또 거의 남자들이 울먹으면서 예. 왜 정치투쟁하지 않느냐고 네. 임금투쟁 하는데. 그래서 어느 조합장이 와서 자기는 사업주랑 같이 온몸에 몸을 돌멩이로 묶고 바다에 뛰어들 각오로 임금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투쟁 안 한다고 뭐라고 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다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정선배님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쟁취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점이잖아요. 네. 그게 87년 투쟁, 그러니까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 전, 그러니까 85년, 6년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평에서 실제로 그 상담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이 확인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들이 87년 투쟁 때도 다 그 나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정 선배님은 87년 그러니까 6월 항쟁 그리고 네. 이제 7, 8월 투쟁 이것을 아마 부평에서 맞이했을 것 같아요. 네. 어땠습니까? 그때 그 부평에서 그때 5.3 사태 때 아, 참. 5.3. 있었어요. 예, 5.3 때는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때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게 예. 보도 블록에서 던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안 하고요. 예. 5인 1조 그래갖고 저는 5분 연설대. 아, 주한에 이제 그 시민회관 앞으로 그러니까 5.3 다 때는 있었어요. 다 갔죠. 예. 디스코. 본인이 그러니까 예. 5인 1조 예, 그렇게 하고, 선동대를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해갖고 모이고 도망가고 이제 하다가 어. 경찰들이 오면 도망가고. 예. 그렇게 부평 사거리에서도 했었고 백운역 사거리에서도 했었고. 아니야, 부평 사거리 저기 주한역 시민회관 옆에 거기서도 했었고. 예. 계속해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걸 이렇게 했었어요. 체류탄 맞으면서. 예. 5.3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주한역에 그러니까 주한역과 시민회관 일대 지금 이 주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투쟁하실 때 뭐 하루 종일 체류탄 가스 뒤집어 쓰면서도 예. 버티셨잖아요. 예. 세상이 바뀔 것 같았습니까? 그때는 그 5.3 사태가 나게 된 그 배경이 예. 그게 87년도였잖아요. 86년. 86년도죠. 예. 근데 결국 그것이 노태우한테 그 뭐지 걔가 그 6.29 때 항복했잖아요. 그거는 87년이죠. 87년도예요? 예, 예. 응. 아 그런가? 그러니까 5.3은 이제 주한역과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87년으로 넘어가면 박종철 사건과, 아, 맞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봄이었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7, 8 투쟁으로 갑니다. 한번 이제 더듬어 보세요. 그러니까 5.3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었지만 70년대하고 느낌이 달랐죠. 달랐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성장했고,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그러니까 한 몫을 한다는 뭐 그런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후배들을 조직하고 공부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랬던 과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주안역 사거리에서 예, 그때 있었었거든요. 예, 예. 했었어요. 하고 그 체류탄을 맞아가지고 서기화 씨하고 전희식 씨는 구루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동했어요. 아 그래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때 예. 기억이 우리가 버스 예. 위에다 이렇게 유물도 놨던 아,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버스가 달리면서 유물 예. 참 그게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주안역 시민회관 앞에서 예. 그때 제가 있었었고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사회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은 제가 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무서워요. 그 네, 무서웠었어요. 남자라도 뭐 그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예. 무서웠는데 왜 겁이 많으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가격해지잖아요. 예. 무섭고 떨릴 때. 그러니까 그런 뭐 사회적 어떤 전망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나는 편을 갈리자면은 나는 이쪽 편이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 노동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군부 독재가 물러나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계속해서 그런 체류탄 맞으면서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예, 같이 했었어요. 혹시 그때 그러니까 5.3 때 주변에 후배들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갔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예. 있어 같이 가서 손수건으로 맞고 어느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지금 아. 그게 그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저번처럼 기록을 해놨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 그때 상태가 약간 약간 저희가 껐떡하면 뭐 잡혀가고 예. 그때는 구리를 밥 먹듯이 살았잖아요. 예, 예. 진짜 껐떡하면 가서 구리 살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때 아마 무슨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민투기 같은. 아니 그때 그래갖고 뭐 한국 노동자 복지 이렇게 몇 군데 이게 모여서 예. 연합세를 만들어서 예, 맞아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나서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한 해 지나서 그러니까 박종철 사망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87년 2월에 그러면서 이제 더욱 본격적인 반군사 정권 투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월항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평이든 주안 같은 데서 이제 그 시민과 노동자들이 합세해가지고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 선배님은 아마 백운역에서 이제 상담도 하면서 그 시위 대열에 같이 끼고 이제 움직이고 했을 것 같거든요. 세상이 좀 바뀐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근데 그때도 무서웠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분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3분 동안 그 아주 명쾌하게 예. 우리가 왜 이 시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튀고 그때 제가 부평에서 했던 것 같아요. 메가폰 잡고 메가폰 잡고 한 건 아닌데 왜 예. 불신검문이 너무 심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그냥 3분 모인 연설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서 떠들고 얘기하고 도망가고 예. 얘기하고 도망가고 어, 너무나 무서웠어요. 혹시 그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때 여자 혼자 하지는 여자는 저 못했겠죠. 혼자였고, 그러니까 그때 김종호가 남자들, 그 예. 부평에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튀고, 그러고 나서 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고민한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예. 함축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은 있어요. 어, 예, 부평에서. 근데 그러고 튀고 그러기도 예. 하고 뭐 잡혀가서 구리도 살고. 근데 6월 항쟁 때가 되면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그 부평 일대는 해방구가 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도 못 다니고 예, 다 2번 버스 그때. 그렇죠. 예. 예, 부평역 앞에서 저기 상국동 예. 예, 맞아, 상곡동 백마장까지 사거리.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파로 메워졌고 예. 예,
집회 시위를 했죠. 음. 7.8일 투쟁, 노동자 투쟁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까? 그때는 저는 그런 것보다 노동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때 7.8일 대투쟁 때 노동자들 엄청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일금속이 그러니까 한독금속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저는 됐고요. 그때 그래서 주로 노동자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이제 노동조합 협의회로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로 예. 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떠나지만 그때 최연봉 이제 언니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일하던 그 조직들을 이제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해서 그 노동자 협회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그 7.8일 투쟁 전후로 그러니까 조합 결성을 그러니까 했던 그러니까 도와줬던 그 사례 같은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 대표적으로. 예, 그 활동가 그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오면은 예. 그대로 알려줘요. 예, 예. 그 헤어진행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그 사람들이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교육하고 와서 어. 활동가들 몇 명 오면은 헤어진행하는 방법. 예. 그 백운동 성당에 가서 보면 요만 그 칸막이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회의실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헤어진행하는 방법. 그 당시에 그 뭐랄까 그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노조 결성 회의 예, 과정 예, 이런 그런 거, 거잖아요. 예, 뭐 회의하고 그런 네. 것들을 해서 그대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또 수정 들어가고 예.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무튼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예. 예. 7, 8일 달에 거기 성당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하셨겠네요. 먹고 저기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밥을 못 해 먹고 계속 라면 끓여 먹고 그 그렇게 사람들 계속 닥치고. 닥치고 예. 뭐 그냥 계속 오고.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좋았던 게 예. 그 성당에 미사 보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도 신부님이 절대 타치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밤늦게까지 사용하고 이래도 예. 노동자 교육하고 이래도 신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눈 감아 주셨어요. 형사들이 찾아와도 그 커버해 주셨고. 혹시 부평에 있는 여성 사업장들 기억나는 데가 없나요? 예를 들면 코스모스, 마이크로, 대한 마이크로. 그리고 진성전자, 아니요, 그쪽은 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조합원들 만났나요? 네, 마이크로는 84년에 결성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87년에 다시 예, 결성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후배들 그 계속 바뀌었네요. 이름 다 잊어버렸어. 근데 네. 알긴 아는데. 근데 그때 그 새로 87년에 결성하는 과정에 그 후배들을 만났나요? 네,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담하고 그래요? 방법을 알려주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 당시에요? 예, 노동자 그 정선배님이 이제 동일방직에 예전에 투쟁했던 것하고 그게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마이크로 그 후배들이 그 훨씬 어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노조 결성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텐데요. 근데 그때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오면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그럴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면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 이용도 여러 가지였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곽순복 기억나시죠? 네, 그 가물가물. 부평공단에도 자주 가보셨겠어요? 그렇지요. 그 사업장 투쟁할 때. 예. 뭐 형광도 깨고 한다고 그러고 전구도 깨고 한다고 그러고 어, 가스통 들고 한다고 그러기도 했었고. 예. 근데 저는 그때 예. 거기에 나갈 겨를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 형사들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예. 제가 성당에서 주로 예. 이제 오는 사람들 예. 조직해서 지원해주고 예예예 소식 듣고. 예, 그렇게 성당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여력이 없었으니까 혼자서 일을 했었고 그때 활동가가 저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예. 그 활동가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그 사람이 참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남자분인데 예, 도와줬었고 그다음에 그 스테파노 이런 그 친구들을 그 노동자 결성하는 게 되게 도움을 줬는데 사업장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구나. 결혼하시죠? 80. 예, 그러니까 8년. 제가 87년도 11월 15일 날 결혼하는데 87년. 예, 예. 날 받아놓고 예. 저기 여기를 그만 어, 10월 31일 날 7, 8월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 예, 정도에서 노동자 쫙 다 예. 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 분위기 좋았을 때 저는 인천을 다 정리하고 이제 결혼을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나요? 힘이 엄청 많이 들었더랬죠. 뭐 거의 네. 보니까 힘도 많이 들었고 제대로 못 자고. 또 그 같이 결혼해야 될 사람 결혼도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그냥 같이 결혼한 거지. 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이제 인천으로 와라 인천에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놓고 보건데 현장 조직은 내가 현장에서 그만두면은 그만두고 나오면은 그 조직이랑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동일방직이 그렇게 그랬듯이. 근데 이것이 지역 운동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 들어가면 거기 천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맛집 고바, 그다음에 뭐 현장 노동자,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운동이 잘 되면 노동 운동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난한 동네로 가야 되겠다. 아,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사회 운동을 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예. 결혼을 계기로 하시게 아니 된 결혼하기 건가요? 전에,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빈민의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는 똑같다. 어. 현상만 틀릴 뿐이지.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10원짜리를 보면 앞에는 10원이라고 써 있고 뒤에는 그림 그려 있잖아요. 그런 현상만 틀리지 동전은 그 똑같은 거거든요. 네. 동으로 만든 동전은.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예. 운동하고 살려면은 지역에 들어가 사는 게 빈민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빈민지역에 들어간. 그래서 인천을 이제 정리할 예. 결심이 된 거네요. 예.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방직 투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동지들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오늘 자료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배죠, 보배. 예. 소중하지요. 소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동일방직은 내 삶의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징검다리를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또 예, 그래서 그 동일방에서 해고당하고 또 사업장 다니면 또 해고당하고 또 해고당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우리 노동자들의 그 운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이긴 하지만 난 한 번도 내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온 적이 없고 예.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후회되거나 그런 건 예. 없어요. 산업선교회를 생각한다면 산업선교회에서 만나서 정선님한테 영향을 주고 또 주고받은 이 관계들이 있겠습니다. 산업선교회에서 이렇게 그 떠오르시는 분들 좀 말씀하신다면. 조화순 목사님, 예. 그다음에 최영희 선생님, 아, 최영희 선생님, 예, 그다음에 재근이 언니, 그 인재근, 김지선, 아니 인재근, 인재근, 재근이 예. 언니, 그다음에 많죠, 김은희 언니, 예. 그다음에 그리고 지선 언니는 물론 저랑 같이 뭐 자매처럼 지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창식 선생님 예. 그 주변에 많이 계셨더랬어요. 예, 예. 실무자들 예. 특히 황영환 선생님, 아, 황영환 선생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거죠. 부평에 주로 활동을 하셨죠, 예. 황영환 선배님은. 예. 또 부평에 있으면서 또 강약교회라고 또 교회가 있었어요. 예, 예. 거기도 교회, 예, 거기도 거기서- 산업선교회였죠. 네, 거기서도 이제 청년 활동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일꾼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한 예. 그런 어떤 신앙을 또 거기서 채웠던 어. 경험도 있고 교회는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동일방직 다니면서나 어려울 때 항상 그 교회는 그 정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됐던 거네요. 예,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산업선교 실무자들도 그 나름 최선을 다한 거고요. 예.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 거고 뭐 조금 이렇게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뭐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우리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줬었고 그리고 아무튼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건 네. 산업선교 역할이 많이 커요. 또 조화선 목사님도 그러시고. (87년에) 인천을 정리하시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예. 살면서 그 재개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류의 이제 예 활동들을 예. 했었고 타가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가장 큰 슬럼가였는데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지역이 그 동대문 신설 삼양동이라고 아, 삼양동. 예, 그 예. 미아 7동에서 아, 거기서 재개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그 주민들의 재개발하는 건 삶을 몰아낸 거죠. 타당치 않다. 예. 주거권 확보 운동. 예. 집은 주거의 대상이고 주거 그 재개발할 때는 적어도 가옥주가 됐건 세입자가 됐건 이 사람들이 의 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마련을 해놓고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동네 들어가서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죠. 예. 예. 오늘 정명자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70년대에 사실 그 아주 억압적인 그리고 이제 경찰력이 앞장세워진 그러니까 그런 그 삼엄한 분위기에서 현장에 난입하는 그런 조건의 동일방직 투쟁을 몸소 헤쳐나오면서 지금까지 오신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갖다 주신 자료는 당시에 같이 투쟁했던 분들이나 이후에 만났던 분들에 대한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정리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다 끌어내 주신 그러니까 이 정명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얘기들 이렇게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짝짝짝짝. 예.